정규직 전환을 주장했다가 해고된 지 10년째, 복직에 다가섰던 KTX 여승무원들의 희망이 좌절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깨고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 뉴스리뷰 KTX 여승무원 해고 무효 소송에 대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노주민 PD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철도공사 자회사의 비정규직이었다가 해고됐던 KTX 여승무원들 재판에서 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1, 2심은 모두 철도공사와의 직접 근로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좀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됐는데요. 예.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해고된 지 올해로 10년째 복직 판결을 기대했던 승무원 노조는 떨리는 목소리로 허탈함을 전했습니다. 항상 나라의 정부 기관에 공기업에 배신만 당해왔는데 마지막까지도 사실 이럴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사법부의 판단마저 저희의 희망을 저버리는 이런 판결을 받게 돼서 지금 사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철도청장이 와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고 말했고 사실 사회 초년생인 저희들에게는 비정규직이 뭔지도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예, 비정규직 뭔지도 몰랐고 생각도 못했다라는 말처럼 사실 처음 이 KTX 여승무원들 채용 공고 떴을 때도 그렇고 상당히 각광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철도공사는 지상의 스튜어디스라는 홍보 문구를 내걸었고요. 예. 이 덕에 젊은 여성 구직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상당했습니다. 실제로 스튜어디스 경력이 있는 사람들의 지원도 많았고 경쟁률은 당시 13대 1에 달했는데요. 네, 또 2년 뒤 정규직 전환이라는 채용 조건도 매력적이었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간 있었던 일들을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철도공사는 자회사격인 홍익회에 승객 서비스 업무를 위탁했습니다. 따라서 2004년 3월에 입사한 여승무원들은 홍익회와 비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서비스업 위탁 업무는 같은 해 12월 홍익회에서 분리된 철도 유통으로 또 2년 뒤인 2006년에는 KTX 관광 레저로 인계됐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2년이 지났는데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비정규직 계약을 새로 맺으라고 이렇게 권고를 한 거고요. 이에 반발한 승무원들은 철도공사와의 직접 고용을 주장했지만 사측은 이적을 거부한 280여 명을 해고했습니다. 철도공사는 정규직 전환 가능성은 당시 소속사인 철도유통의 정규직이라는 의미일 뿐 철도공사 측의 정규직 고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승무원들은 철도공사가 채용에서 업무평가까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왔다면서 지난 2008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그 소송의 1, 2심 재판부는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재판 과정도 잠시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우선 1심의 경우에는 KTX 여승무원과 철도공사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2심 역시 철도유통은 불법 파견 사업주고 철도공사의 노무 대행기관 역할을 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철도공사 측에 그런 고용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고요. 예. 하지만 오늘 대법원은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가 없고 또 근로자 파견 계약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파기환송했습니다. 네, 전국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은 코레일 소속 직원과 여승무원 간의 독립적인 노무 관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승무원들이 투쟁하면서 얻어왔던 이 성과들을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내의 대표적인 통신사들이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활용했다는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희망연대 노조와 참여연대 등이 오늘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3개 통신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통신사들이 가입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보관하면서 영업에 사용하거나 인터넷 설치기사들의 개인정보까지 악용했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통신사들이 고객이나 노동자의 명의로 작성한 정보공개 동의서,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고객정보 수집 강요 정황 등이 공개됐습니다. 오늘 오전 통신사들을 미래부와 방통위에 신고한 단체들은 오후에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틀 전에 전해드렸던 금호타이어 노조의 부분 파업, 오늘이 이 파업 마지막 날인데요. 사측이 도급화를 중단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군요.
예, 금호타이어가 도급화를 철회하고 유가족 심리치료를 지원한다는 입장이 노조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금호타이어는 2014년까지로 예정됐던 도급화를 지속적으로 강행하면서 노조 측과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지난 16일 노조 대의원의 자살 사건까지 발생하자 노조는 도급화 중단, 유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 등을 요구하면서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노사 간 교섭이 진행 중이고요. 노조 측은 교섭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투쟁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오늘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62년 만에 간통죄 폐지, 이 소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제241조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됐습니다. 예.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의 경우 간통죄 폐지가 성도덕 문란과 가족 공동체 해제를 촉진할 수 있다면서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 하지만 위헌 정족수인 6인 이상이라는 그 조건이 충족되면서 62년 만에 형법상 간통죄는 사라졌습니다. 헌재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또 간통행위에 대한 국가적 처벌의 부적절성 등을 폐지 이유로 밝혔습니다. 예, 이렇게 위헌이라고 판단한 근거, 법적 근거는 뭡니까? 네,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자면 또 화면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헌법상 보장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또 간통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 인식이 더 이상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근거도 있었습니다. 또한 징역형으로만 응징을 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 그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건 역시 위헌 이유로 밝혀졌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간통죄에 대한 효력 바로 없어진 건가요? 네, 오늘 바로 사라졌습니다. 예. 또 헌재법에 따라서 바로 전 위헌 심판일인 2008년 10월 30일 이후에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또 형을 확정받은 사람들은 구제받게 됐습니다. 예. 2008년 11월 이후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인원은 5,466명으로 추산됩니다. 예, 그런데 물론 반론이 나오기 마련인데 예.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너무 보장하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증권가에서도 등산복이나 제약업체가 수혜주로 떠오를 거라 그런 전망이 나올 정도인데요. 예.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혼인 상대방에 대한 순결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되 이를 형사 절차 대신에 민사적 절차로 담보하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강조했습니다. 예. 간통이 민사의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입증 책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처벌이 강화되면 그 처벌이라던가 아니면 예방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노주민 PD였습니다.